제가 잠깐만요. 예, 펀드를 만들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이제 작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500억 달러의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이제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미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작년 3월에 영국이 가입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호주 다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부담을 좀 덜었죠. 왜냐면 미국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가입을 원하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설 분야가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건설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따고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또 미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요청해서 상당히 그 곤혹스러웠는데 영국 뭐 여러 이제 미국의 맹방들이 또 다 가입하니까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입하지 말라 해도 자기네 국가 이익이 있으면 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미국하고서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영국을 뭐 미국의 푸들이라고 미국 말만 들으면 푸들이라는 그런 좀 조크도 있고 그러는데 영국이 제일 먼저 가입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호주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5번째로 많습니다. 그런 이제 이 실크로드를 이제 중국이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외교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중국 외교의 DNA라고 할까요? 중국 외교가 정말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건 대단히 큰 프로젝트고 여기 이제 실크로드 경제벨트 해가지고 여기 서안에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독일까지 가는 로테르담, 그다음에 여기 바다로 이제 있는 해상 실크로드.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가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창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를 타고 이제 유럽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의 1대1로 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남북한 관계가 지금 너무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횡단철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금 현실과 안 맞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북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서해에서 우리 황해라고도 하고 서해라는데 우리 이쪽 이제 서해 쪽에 있는 데에서 중국을 연결하자. 여기 이제 산동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중 해저 터널입니다. 근데 뭐 해저 터널은 이제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대단히 큰 프로젝트니까 열차 페리를 한번 운행해보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열차 페리. 한국과 중국 간의 열차 페리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차 페리 구상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 해저 터널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이제 GDP가 2위, 3위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중국이 11조 3,900억 달러, 일본이 4조 7,300억 달러. 뭐 이제 1인당 GDP는 이제 일본이 훨씬 이제 크지만 한국은 이제 1조 4천억 달러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해저 터널을 통해서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상의 한계를 극복하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여객이나 물류병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감하자. 우리나라 수도권만 봐도 한 2,400몇 명이 살고 있고, 지금 이제 한중 해저터널이 이제 중국 산동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위에 그 인근만 따져도 그 일대가 2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해외로 가는 해외 출국자 수, 뭐 그 중에는 이제 관광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고 나서 1978년 말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근 30년 동안 해외에 나가는 중국 사람이 20만 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해에 10,000명도 안 나간 거예요. 한 해에 10,000명도 안 나갔는데 작년에 1억 1,700만 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2020년이면은 2억 명이 나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세계관광기구에서 중국 사람이 2020년이면 2억 명이 나간다. 그러면 그 많은 중국 해외 가는 방문객들이 어느 나라를 많이 가느냐? 지금 이제 홍콩, 마카오, 한국 뭐 이런 순서예요. 한국을 많이 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하고 위에를 이제 434km예요. 근데 해저터널을 통해서 가면은 1시간 57분 걸립니다. 서울에서 베이징 가는데 1466km인데 4시간 반이면 간다. 서울에서 상해는 1800km니까 5시간 반이면 간다. 그런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경의선을 타고 단동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신의주까지 가서 바로 이제 넘어가면 단동이잖아요.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 나라가 이제 크기도 하지만 단동은 중국에 좀 북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상해, 천진 이런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단동으로 가서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한국에 오려면은 되게 2시간 전에 공항에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공항이 되게 시외에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것도 보통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출발해서 공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있고 1시간 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다 이렇게 합하면은 해저터널로 가서 중국 이제 대도시를 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표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고속철도를 촘촘히 깔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사종사횡이라고 그래요. 종으로 횡으로 아주 굉장히 지금 고속철도 많이 깔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KTX를 지금 상당히 많이 깔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KTX를 깔게 되는데, 그래서 해저터널은 한국의 KTX하고 중국의 고속철도, 까오테이라고 그러죠.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 근처에서 우리 KTX를 타고 가서 황해를 이제 해저터널로 지나서 중국의 위해를 간다. 이게 이제 기본 발상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안이 있는데, 제일 가깝게는 장산반도에 있는 옹진에서 웨이하이, 제가 위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북한이니까 뭐 그걸 얘기할 적은 아니고, 인천에서 위해까지 가는 데는 341km, 화성에서 가는 데는 373km, 평택에서 가는 데는 386km. 근데 평택이 이제 항만도 있고 해서 요즘은 평택 얘기를 좀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